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터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제 시황으로 들어가서요. 미국이 비축유 방출에도 러시아발 공급 우려가 여전하고 중국 인프라 부양 강화 시 원유 수요는 중립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가는 100달러 내외이지만 소비 진작과 고객 유출 감안으로 향후 조만간 85달러 전망하겠습니다. 동유럽 진정 시 75달러까지도 바로 하락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기타 에너지는 중립 스탠스에서 반락 반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중소형 성장주 이익치 실적 견조함과 대중국 관세 인하 효과로 2770선에서 950선을 맞췄습니다. 제가 저번 주는 틀렸는데 이번 주는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는 인플레와 전쟁 피로감으로 2660선, 890선에 가까운 갭을 메운다. 하방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주가를 먼저 하방 이후로 제가 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8% 예고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발 공급망 불안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물자 투자 심리를 유축시키는 요인도 같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시는 사람들은 보시면 되고, 상방으로 보실 분들은 외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코로나 리오프닝과 동맹 산유국들의 추가 유가 방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실 분들은 상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국이 비축유 방출의 국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오페크 플러스 회의 개최 이제 동참 여부와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물류 거점인 남북 5대4 주로 미사일 공격한 거, 그 다음에 정유시설 및 연료 저장시설 파괴 등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북부에서 이제 철수하고 동부로 다시 이동 전략 수정했다. 그리고 이거에 반면 미국은 실업률 고용지표가 개선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유럽은 CPI가 평균 7.5%가 나왔어요. 이제 물가 급등 원인을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유럽은 이제 민생 안정 최우선 대비책으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직접 지원과 세금 감면을 추진키로 아마 할 겁니다. 그다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급 회담을 열었어요. 그래서 협력 확대 방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로만 협력 확대 방안을 하고 중국은 아마 중립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2월달 경상수지가 65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저번 달에 20억 달러였는데 이제 45억 달러 더 늘었고, 이게 전체 22개월 연속 흑자. 이게 65억 달러 수준이면 작년 10월, 11월, 12월 수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하고 운송 이쪽은 좀 마이너스고, 본원 수지하고 상품 수지에서는 이제 흑자예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 수지에서 이제 가공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 돌아선 게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22개월 연속 흑자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GDP가 12%에서 15%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4월 CPI가 3월 7.5% 이후 저는 8%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거의 8%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은 강력한 이제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3%대까지는 충분히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이건 작년 가을서부터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EU, 미국이 러시아 기업들 추가 제재에 달러와 유가 강세,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달러 정책으로 가요.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고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하면은 달러는 약달러로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갑자기 수출 정책을 한다든지 이게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강달러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 엔저 현상과 강달러의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이제 조금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제 눈치를 보게 된 장세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환율이 그만큼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FOMC 의사로 매파 시사에 달러가 강세 전환된 이 뉴스 나왔고, 이제 5월부터는 매달간 100조 긴축 상한선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100조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30조 해서 60조씩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2조 달러까지는 긴축을 못할 겁니다. 한 수년 내에 이제 총 8조 달러를 다 하지도 않아요. 원래 8조 달러 다 한 적은 없어요. 아마 수년 내에 이제 최고로 많이 줄일 텐데 올해 안으로는 2조 달러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을 재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소멸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RBC는 연준이 정책 실수 우려를 해서 빨리 금리 인상을 못한 지점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원래는 1월달부터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1월달에 50bp 하고 그다음부터 25bp 했었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았을 텐데, 뭐 어쨌든 걔네들이 뭐 언제 실수 인정합니까? 자, 그래서 부정론이 대두돼서 미국이 3일간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반등을 다시 한 거고, 그 다음 재무부는 러시아 달러처럼 이제 결제 불허를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지금 석유, 석탄 다 결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재를 혼자 하고 있는 나라고, 유럽은 지금 동유럽은 반대하고 서유럽은 지금 일부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하이 봉쇄로 현지 미국 기업 170고 중에서 절반은 올해 실적 하향이 예상됩니다. 거기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도 있고 뭐 농심이 있고 뭐 있는데 뭐 알아서 잘 버티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방크 자료로 보면 미국이 내년 3분기부터 경기 침체 경고를 했습니다. 그 표 있습니다. 픽처 그림 다이어 해가지고 그 6개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갖고 나온 게 션샤인이라는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이게 mRNA로 구성된 배양물에서 여기서 분자 2개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해서 기존 면역하고 대사항암제하고 한번 비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션샤인의 mRNA 특허 출원. 그 다음에 지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10번의 경기 침체 때 매번 역전 현상이 왔으면 다 왔어요. 즉 10번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10번 리세션이 온다. 다만 조금 빨리 오느냐 좀 늦춰지느냐 딜레이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다 왔어요. 뭐 애매하다 없다 안 올 수도 있다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경제방송 하는 새끼들이 헛소리나 하고 10번 다 왔어요. 그 시기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제가 다 찾아보고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IEA가 비축유 1억 2천만 배럴 추가 방출 추진. 그 다음에 미국 대만에 추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판매했어요. 이제 중국이 또 반발하겠죠. 이것 때문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립 스탠스에서 다시 러시아를 도울지 몰라요 또. 그 다음에 EU 회원국 대러시아 규제 제재안 합의했어요. 근데 말로만이고 이거 일부 합의가 안 됐어요. 부결도 있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독일은 이제 가스, 석유, 기타 에너지 탈동조하는 동조를 했어요. 같이. 영국하고 독일은 했고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 부결을 했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PMI 4대 지수가 다 예상 하회했고, 이렇게 해서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성장률을 5.5%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떨어질 겁니다. 4.5%로 하향 조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를 최애국을 박탈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원인을 뭘로 보냐면 지금의 인플레는 첫 번째 미국의 유동성으로 부동산 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해서 노동자가 좀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이 물류나 운송 쪽에. 그래가지고 요거에 부족해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때 중국 고관세라는 게 누적돼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또 부추긴 면이 있어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원래 내용은 이렇게 보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지금 된 거고, 다섯 번째는 연준이 시기를 놓쳤어요. 그게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거.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은 50bp 2번 이상은 해야 물가가 3%대로 난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새끼들 말 믿고 헛소리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자,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먼저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올프 스피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실리콘 화합물에서 얘네는 차세대 실리콘 카바이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저번에도 방송했지만 이게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이고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비싸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기존 ST, 마이크론 일렉트릭하고 인피니언이 눈치 보고 있는데, 이걸로 나중에 차량용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로 교체될 수가 있어요. 비싸지만 그 가격이 언젠가 떨어질 겁니다. 왜? 업체들이 많아지면 생산 단가는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SK 실토론하고 ST라는 그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겁니다. 아마 말로만 기대감으로 주가 갈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생산 공정을 지금 한번 훑어보고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왜 언젠가 교체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데이터 전송률이 4배, 전력 수율이 10배예요. 그리고 열과 압력이 잘 견디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게 미니 LED보다 더 빨리 난 교체될 걸로 봅니다. 기존 LED에서 미니 LED보다는 기존 실리콘 화합물 반도체에서 이걸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로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번외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CS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BG는 서버나 PC 자율주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SIP는 통신에 들어가는데, 이걸 다 하는 회사는 삼성전기고, 이제 LG뉴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단계별 자율주행하고 완전 자율주행 있는데, 테슬라의 향이 있고 이쪽 구글 웨이모 향이 있는데, 이쪽 다 들어갑니다. 얘네는 T심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원자재를 이제 2탄으로 얘기할 건데, 저번에 1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딱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딱 정리한 거니까, 전 세계 니켈 생산량 중 러시아산이 비중은 적어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들에 쓰이는 순도가 이제 99.8%인데 1등급 니켈이 러시아가 좀 갖고 있어요. 생산량은 적은데 이 등급이 좋은 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노릴스크라는 이 기업이 점유율이 2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역량이 니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초반 원자재 광물 불안 심리를 부추겼던 거예요. 일단 팔레듐은 얘네가 1위인 건 맞아요, 러시아가. 근데 이제 이 팔레듐이 뭐 무슨 영향을 주냐면, 금하고 은하고 이게 섞여서 합금을 하면 외과 수술 기구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오르면 금하고 은도 올라요. 그래서 항상 그 세 개는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팔레듐의 이제 대부분은 80% 정도는 자동차 촉매 장치를 써요. 그래서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은, 그런 뉴스나 그런 정책들이 쏟아지면은 팔레듐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원자재로서의 친환경 이제 이제 좋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라질 니켈 광물 발레사와 테슬라 향 비중 40% 확대 공급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저쪽 러시아나 저쪽 유럽 쪽을 불신하니까 이 남미 쪽이 안전한 이제 브라질 쪽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칠레도 있고 뭐 저기 있는, 저기 어디야, 아르헨티나도 있는데 이제 브라질을 선택했고, 에코프로 같은 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거린 메이사에게 니켈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10%.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향후 우리나라도 광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지분보다는 광물을 아예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옥수수 가격은 미국, 브라질에서, 밀은 인도, 호주 등지에서 공급 물량을 증가를 시켜서 가격 안정화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조만간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제일 타격받는 게 조선, 건설, 항공이에요. 얘네가 제일 크고, 얘네가 재고 증대를 빨리 확대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하반기로 원자재 값이 하락하겠지만, 이제 많이 전쟁이 계속되면 네온 클립턴 정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일부 기업들 좀 우려가 되고요. 장기간 전쟁 시 가격 불안 예상이 돼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가공 수출 부분 수지에 영향을 좀 미치게 돼요. 이쪽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더 고리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이 잠재적으로 이제 좋은 점은 이제 국방 물자 조달법을 발동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명령으로 한다면
다시 니켈, 리튬, 흑열, 코발트, 망간은 미국 기업들의 이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가격이 또 그때는 또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원자재 제한적인 채굴 추출에서는 별과 중요하지 않는데 중국이 가공 전제까지 선점한다면 압도적인 시장 지배 우위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튬의 채굴량 대비 수요가 가장 많아요. 리튬은 채굴량 대비 수요가 가장 많은 건 리튬이고 매장량 대비로 따지면 코발트가 이제 수요가 많아요. 물론 아프리카 애들 때문에 인권 문제로 지금 좀 줄었지만은 반대로 니켈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니켈은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늘어나요. 왜냐면 하이 니켈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한 20에서 30, 30에서 40% 지금 올라오는 추세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은 리튬 임산철로 안 하지 않아요. 이 니켈을. 근데 한국은 수요가 느는 추세라서 이렇게 니켈이 이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리튬 다음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기대감은 일단 리오프닝으로 구리 값이 오를 거예요. 그럼 구리가 일단 올라요. 이것도 당연히 수요가 있어서 느는 거고. 그래서 리튬의 채굴은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많아요. 그러나 정제 가공에서는 중국이 우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이 3년 동안 지금 1000%가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끝나면 저는 20% 내외 전체 원자재가 20, 30%는 조정을 받고 그 다음 다시 천천히 우상향할 겁니다. 빨리는 못 오르고 이제 천천히 이제 가는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국은 이 위기 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들하고 투자 유치하고 합작사 소재 셀 생산을 완제품 만들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이 중국의 이 가공 정제 부분, 이 2차 전지 가공 정제 부분을 어떻게든지 머리를 맞대서 패권을 막아야 돼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원자재 2탄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 역사 시작 탑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